자, 페이지는 20이 아니고 32, 33 풀어오는 거 맞죠? 맞죠? 32, 33까지 맞죠? 그리고 분사의 일단 설명을 내가 이거 따로 안 했죠 아직. 네. 안 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한번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한다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사의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하면 되죠? 네. 자, 분사의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자, 분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분사의 핵심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 현재 분사는 늘 얘기하지만은 의미는 하고 있는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능동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는요, 과거 분사는 되어진 거를 얘기하고 아니면 했던 거를 언급하기 때문에 완료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수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완료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have 더하기 과거 분사를 쓰셔야 되고요. 수동으로 얘기를 할 때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조동사 얘기하면서 계속 언급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분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법 문제는 이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 ing를 묻는 거와 그 다음에 동사 ed를 묻는 건데, 보통 우리가 ed도 그냥 ed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불규칙 형태가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은 불규칙 동사, 즉 그 표를 머릿속에서 계속 인지를 하셔야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과거 분사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갖고 있던 그 불규칙 동사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규칙형의 형태는 다 ed로 끝나지만은 그 외에 불규칙 형태는 뭐 AAA 또는 ABC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형태들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죠. 예를 들면 풋풋풋 뭐 이런 것들, 그건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write, wrote, written처럼 이거는 ABC 형태로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buy, bought, bought 이런 것처럼 ABB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 반드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불규칙 동사들은 꼭 외우셔야 되는 거지, 그건 안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로 외우는 거는 단어 그리고 불규칙 동사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법들 자리가 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마 주민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는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는 명사의 앞에나 뒤에서 이를 수식한다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우리가 배우는 거지만은 동사의 성격에서 형용사로 바뀌는 게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동사의 성격에서 부사로 바뀌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쭉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만큼 정리할게요.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라면 반드시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명사 단어가 이렇게 앞에 있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ing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ed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해석하실 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ed로 들어가게 되면은 노란색 있어. Where's my yellow?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 하게 된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명사 앞에서 꾸며줄 땐 단어 개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어가 한 단어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만, 뒤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게 되면요, 뒤에서 만약에 ing를 쓰거나 뒤에서 이렇게 ed를 쓰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문법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뭐 하고 있는 얘기는 한데요, 이거는 약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 ing 다음에 반드시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고 있는 거니까 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냐? 그게 꼭 나와야 되니까 목적어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뭐를 하게 되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뒤에가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부사 단어, 즉 뭐 ly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마침표로 들어가거나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접속사 단어로 시작해서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하나의 그냥 끝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뒤에서 꾸며지는 것들이 전부 다 잡다구리한 수식어들만 다 언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명사 단어가 앞에서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는 되게 짧은 단어 한두 단어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얘는 지금 뒤에 물결 표시를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단어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영어는 길게 설명할 게 항상 뒤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걸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꾸며준다 할 때 앞에는 짧게 꾸며주고 뒤에는 길게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요 뭐 이런 식으로 written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book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약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게 되면은 written을 여기에다가 쓰시면은 그냥 쓰여진 책, 그 쓰여진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written이라는 단어를 잠깐 기다려라. written이라는 단어를 뒤에서 만약에 꾸며주게 된다면은 최소한 뭐 in 1980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포인트들을 잘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ing, ed의 선택형을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이 일단 100% 필요합니다. 알겠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게 된 건지 이거는 뭐 따로 자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 의미가 어떤 건지를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꾸며주는 거는 방금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 목적어 명사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있으면은 ing, 없으면은 ed. 물론 예외인 경우가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give와 tell과 show는 수동태로 바뀌어도 뒤에 명사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걔는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에서 뒤에 명사 들어가는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 분사 ed가 수동의 의미를 가졌어도 뒤에 목적어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는요.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비동사 넣어서 얘기할게요. be given이라든지 아니면은 be told라든지 아니면 be shown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이 목적어가 가능하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be given은 받은 거기 때문에 receive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고 be told라고 하게 되면 말을 들은 거기 때문에 hear이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be shown은 말 그대로 보여진 거기 때문에 결국 보게 되는 거니까 see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에 명사가 들어가더라도 뭐뭐를 본다, 뭐뭐를 듣는다, 뭐뭐를 받는다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또 과거 분사 중에서 뒤에 또 명사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명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과거 분사로 쓰일 때의 동사는 누가 들어가냐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called, 그 다음에 named 이런 것들 뭐뭐라고 불리는 또는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최소한 예외로 들어가 있는 동사들을 차라리 기억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요걸 좀 구분하기가 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요런 것들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할 때마다 내가 항상 새로운 얘기들 조금씩 꺼내줘. 근데 이걸 갖고 있잖아요. 저거만 알면 됐지 왜 또 알려고 그래?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씩 단계별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분사는 명사 이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분사 주어 동사 목적어 분사의 패턴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요거는 밑에 잠깐 읽어보면은 분사는 동사 뒤에 쓰여서 주어의 의미를 보충하기도 하고 목적어 뒤에 쓰여서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하기도 한다. 이때도 주어 분사의 관계나 목적어의 분사의 관계에 따라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겁니다. 자, Tom is eat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The snack is eaten by Tom입니다. 잘 알죠? 현재 진행형하고 수동태. 맞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주어인데 얘가 행위에 나타낸 주체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 결국은 스낵을 먹고 있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보호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스낵은 먹힌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by 탐에 의해서 먹히는 것이 바로 뭐다? 그 과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요거는 지금 주격 보호 관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 보겠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건 똑같이 갑니다. 탐 so his brother eating the snack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탐은요 봤는데 그의 남자 형제가 그 스낵을 먹고 있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한다? his brother의 목적어와 그다음 eating이라는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ing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brother가 결국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건 다른 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Tom made his brother 가지고 his car fixed by John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구조예요? 그의 자동차는 고쳐지는 존재지 곧 지가 누구를 고치는 건 아니죠. 트랜스포머가 아닌 이상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의 관계는 수동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그 얘기죠. 주어와 보어의 관계에서 능동과 수동이 되듯이 목적어에서도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ing면은 지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얘 주어라고 판단했을 때는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만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 지각동사 하나는 뭐 사역동사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하고 있는 걸 본 거 목적어가 이렇게 된 거를 시켰다 하는 거 뭐 이런 정도 됐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던 주어 동사 분사 주어 동사 목적 분사의 패턴을 기억한다. 요거는 별표 하나 치시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장 패턴은 항상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문장 패턴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답을 한번 체크해 봤을 때 30페이지 잠깐 보면은 답 바로 볼게요. 1번에 locked. 왠지 했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selling. 세 번째 no. 그 다음에 4번은 토킹. 토크는 참고로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수동태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토킹과 토크도 나왔는데 뒤에 with가 나왔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토크는 보통 talk to, talk about, talk with 이렇게 같이 짝으로 뭉쳐요. 짝으로. 자, 그 다음에 체크아웃 갑니다. 1번은 reading, 2번은 specialized, 그 다음에 3번은 made, 4번은 returning입니다. 틀린 거 있습니까? 설명해야 될 거? 1번이요? 네. 나는요 마침내 한 사인에 접근했습니다. full ahead라고 읽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read도 사실은 지금 약간 자동사로 지금 쓰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읽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해석이.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얘기긴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주의해야 할 분사 구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분사 구문 거기 보시면요. 분사구가 접속사 주어 동사의 부사절을 대신하기도 한데 요거 밑줄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요걸 다시 지워서 내려갈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사는요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꾸어가지고 명사 수식이나 보호 역할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동사에서 부사로 바뀌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은 어떻게 쓰여진 구조냐? 우리가 원래 그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자, 어떤 문장이 시작을 하는데 주어 동사 해가지고 목적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ing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또는 밑도 끝도 없이 ed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분사 구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밑도 끝도 없이 ing로 시작을 하거나 밑도 끝도 없이 ed로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주어 동사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은 여기 말고 이쪽 자리가 바로 분사 구문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독해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밑도 끝도 없이 ing가 시작되면 중간에 콤마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동사 1위로 시작하게 되면 얘는 절대로 동사 과거형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얘는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거니까 만약에 문제 자체가 이렇게 선택형이 나오게 되면 누구를 확인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답을 찾을 때 누구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야가 하는 건지 야가 되는 건지를 내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야가 하는 건지 야가 되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책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은 체크인의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라 하는 건 결국 누구 보고 판단해야 돼요? 주어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씩 칩니다. 1번에 I, 2번에 조나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the wedding, 그 다음에 4번은 좀 다른 얘기죠. 일단 1번, 2번, 3번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4번은 약간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1번만 같이 한번 보면은 자, start to fall asleep. 잠이 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지가 잠이 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잠이 들었다 하는 거니까 잠이 들게 된 게 아니라서 능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starting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xcite는 별표 하나 칩니다. excite는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게 되면 얘는 1위가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물이 들어가게 되면 지가 흥분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ing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나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지가 흥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접속사 아무거나 집어넣어 볼게요. as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나스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남자 칩시다. 그러면은 he 그 다음에 was excited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 원래 문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접속사 빼고 주어 같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시제 일치하게 되면은 being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럼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죠? 더 이상 분사구문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3번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였냐면은 자, rainy day라고 하는 말은 비가 오는 날이고 그 다음에 날짜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무슨 주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날짜, 요일, 시간 이런 거 할 때 비인칭 주어 it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it으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there로 시작을 할 경우에는 it과 there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it과 there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 선생님 주어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나와도 되나요? 자리는 주어 자리라서 그냥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꿀 땐 it과 there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it being입니다. it being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많이 강조했던 거. 이건 분사구문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 with는 뭐뭐와 함께 명사는 가상의 주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뒤에 ing가 들어가게 되면 하고 있는 만약에 it이나 불규칙이 들어가게 되면 뭐뭐가 된 이런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고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가 뭐뭐 된 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제 뭐 뜬 얘기 안 해줘도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아까 내가 썼던 것처럼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얘는 있는지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얘기했던 전치사 명사 부사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크아웃에 거기 답만 체크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1번은 using 그 다음에 2번은 being overconfident입니다. 일단 overconfidence 뜻이 뭐냐면 지나친 자신감 하는 명사예요. 근데 얘 형용사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어서 라고 얘기하는 거 being overconfident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confronting입니다. 근거는 뒤에 a risk situation이 목적어입니다. 선생님 뒤에 is 있는데요. 얘는 그럼 뭐예요? 제일 앞에 있는 one의 주어 동사 관계예요. 제일 앞에 있는 그 다음에 4번은 blink가 indicating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ed가 아니라 ing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